의미 있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조금 더 선명하고 분명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함께 지켜가면 어떻겠는가. 근데 이번 선거 지금 여러 가지 양상이 그전과 좀 다른데 이번에는 이런 투표 양상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역구는 거대 양당에 투표하고 비례는 다른 쪽에 이렇게 갈 투표 성향이 많이 보인다. 오늘 여러 언론에서도 그런 분석 기사들을 냈던데요. 지금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게 조국 혁신당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이 제3지대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옵니다. 처음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봤죠. 혹시 민주당 표 깎아먹는 것 아닌가 그랬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예컨대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를 독립시키자,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이런 담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범민주 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오시는 국민들께서 자신들의 다른 한 표를 국민의힘에 주겠습니까?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창당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한 게 많은 한 혹시 전쟁 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또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이 한심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극단적으로 퇴행시킨 윤석열 정권에게 있습니다.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국민적 과제에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김주정 의원, 네. 조국 혁신당 민주당에 오히려 좀 손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했는데 이제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지지자들이 좀 부담이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에 많은 지지를 우선 부탁드리고요. 흔들림 없이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어제 조국 대표가 와서 이제 이재명 대표 예방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지역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또한 뭐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조국 혁신당은 비례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얘기였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뭐 지역구에서 구도가 복잡해져가지고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 일은 적어도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로 들렸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함께 잘 하자, 뭐 함께 이기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뭐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양상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과연 민주당에 어떻게 될 것이냐, 오히려 우리 표를 다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고민했던 분들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제 일련의 상황이나 또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 분들이 투표하기 싫다 이런 분들도 주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니까요. 그런데 조국 신당에 투표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그러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 지역구를. 그럼 민주당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확실하게 뭐 선거 연대다, 뭐 연합이다 이런 말을 쓰지는 않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성신호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 부원장, 조국 신당이 조사를 해보면 좀 높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유권자 중에 상당 부분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인 층 같은 경우가 만약 65%라고 따지면 한 50% 정도는 매우 안 좋다라고 평가하는 층들이 있는데 이 층들 같은 경우 바라는 건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좀 가장 좀 선명하게 싸워달라라는 요구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기성 정당들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조국 혁신당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1월달 초에 특검을 매개로 해서 반윤연대가 그게 크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연대가 좀 균열이 발생을 하다가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 당대표가 만나면서부터 새롭게 반윤연대가 다시 예를 들면 구성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비례에서만 서로 분할투표의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 분할투표의 영역들이 지역투표랑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조국 혁신당이라는 데가 소위 민주당에서 이탈한 층들, 그 다음에 무소속이나 무당층 중에 있는 반윤, 그 다음에 합리적 보수 중에서 반윤, 이런 사람들의 지지까지도 끌어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파장을 일으켜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비례를 투표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얘기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천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싸워나가면서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비례정당들이 나름대로 큰 흐름, 바람을 만들어내서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된다. 안 그렇고 그냥 분할만 하는 형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것 자체가 어느 순간 또 바람이 좀 사그라질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요한 건 조국 혁신당이 소위 윤석열 정부랑 얼마만큼 선명하게 잘 싸워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랑 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데려올 것인가. 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비례라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인 인물이 좀 와야 되는데 전국적인 인물들을 보면서 이 소위 반윤연대 핵심적인 지지층들이 저 정도 사람이라면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싸울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그런 신뢰를 준다면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의미 있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걸 못 만들어낸다면 이 둘 간의 경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좀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저는 조국 대표의 아까 발언 중에 그 부분을 주목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얘기를 차마 못하는 부분들, 그 부분은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1야당이 야당이긴 하지만 또 어떤 그 큰 무게에 걸맞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도 이제 게릴라전이 필요한 게 있고 정규전이 필요한 게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뭐니 해도 윤석열 정권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가장 확실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출정식 때 파란 불꽃 얘기를 했어요. 불은 가장 뜨거울 때 파란색이다. 이 정권을, 검찰 정권을 태워버리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인기 위원장님. 근데 이제 사실 뭐 어제 그 자리야 뭐 조국 혁신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러 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만남 자체는 저는 뭐 매우 좋게 봤는데 저는 조국 신당이 지금부터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더 반윤이라고 하는 큰 그릇을 담을 수가 있고요. 내지는 민주당의 표를 그냥 두 세력이 나눠 먹는 요 정도의 그 확장성이 덜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이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한 10% 정도에서 15% 사이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했던 삼지대에서 26%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2등을 했거든요. 비례투표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3등을 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한 15%를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어제처럼 조국 대표의 그런 민주당과의 연대 내지는 협력 관계를 대외적으로 알려버리면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합리적 보수인데 정권을 심판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당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런 전략이 있더라도 어차피 국민들이 다 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말을 안 하고 오히려 이 삼지대가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메시지를 내면서 민주당과 독자적인 길을 갈 때 저는 더 확장성이 실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전 지켜봤고요. 소위 말하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그래서 뭐 지민, 비조 뭐 이런 약간 그 운동을 하던데 예. 전 이게 아마 신장식 그 인재 영입 1호가 이분이 정의당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전략을 그대로 좀 쓰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정의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걸로 제 답변을 가름하고요. 그런 전략을 쓰면 안 되고 오히려 반윤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는 좀 큰 틀에서의 접근이 좀 더 뭐 조국 신당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 내지는 저처럼 이제 응징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그게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아침에 YTN이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걸 보면 정당 지지도는 일단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9.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도가 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당을 보면 녹색정의당 1, 개혁신당 2, 새로운미래 1, 조국신당이 4. 이렇게 지금 이 조그마한 가운데서도 조국신당이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정당 지지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구는 어떻게 하고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봤는데 총선 지역구 투표 정당은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은 아마 비례대표 정당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개혁신당이 한 3%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보면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국민의 미래가 30인데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죠.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좀 빠집니다. 21. 이게 어디로 가냐면 조국신당으로 가는 겁니다. 조국신당이 여기에서 15%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비례대표는 조국신당을 찍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신인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고가 되겠지요. 아무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제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과 얘기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 일단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가치고 그게 시대 정신이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에는 뜻을 함께 하면서 좀 느슨한 연대라도 가져가는 게 어떻겠는가. 비록 갈라섰다 하더라도 그 가장 큰 가치만큼은 좀 함께 지켜가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떨까요? 김유정 의원님 가능할까요?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비례정당의 투표를 망설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보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이제 진보당하고 같이 다 연합해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진보당이 아마 세석 가져가게 되어 있죠. 이제 그게 이제 통진당의 후신이다, 뭐 어떻다,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으면서 진보당에서 이제 거기에서도 강력히 여러 가지 뭐 방어와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뭐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그 유권자들은 조국신당으로 비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위안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을 때 우리가 하객진처럼 뭔가 이 에워싸서 그런 전략을 구사해서 가자라고 하는 측면도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민주당은 또 중도 무당층에 대해서도 소구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또 그 극단적인 이야기들은 조금 주저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조국 대표가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하지는 못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선거 전략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보완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말하자면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모델 같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조국 신당이. 그래서 뭐 김민석 상황실장이 이제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대놓고 겉으로는 공식화해서 얘기는 못하지만 내심으로는 그렇게 보완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정도로 진행은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그러나 막판에는 그래도 총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판에 가서 그 무당층이라는 거는 일단은 양당으로 수렴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게 그 선거 막판에는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조국 신당이 어느 정도 그거를 견지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다들 말씀하셨던 대로 이후에 벌어지는 그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 일단 조국 대표가 몇 번에 가는지도 중요할 거고요. 또 어떤 인재들을 저 정도의 인물이 조국 혁신당에 갔구나라는 것들을 고개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순서가 정해진다면 그러면 아마 또 더 소구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유의미하게 본 게 아까 우리가 통계 자료를 3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 지역구 투표, 그다음 비례대표 투표를 봤는데요. 저는 비례대표 투표는 우리가 1인 2표이기 때문에 밴드웨건 효과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없다랑 모름 무응답층을 합치면 24%나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이 저렇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이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소신 투표를 했을 때 오히려 이 양대 정당 속에서 본인이 원치 않는 후보가 당선될 거니까 이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양당으로 결집이 되지만 이 비례대표는 한 표를 더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 표는 소신 투표로 이제 힘 실어주고 싶은 뭐 미래 투표일 수도 있고 뭐 희망 투표일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24%는 마음을 못 정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 파일을 그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전 이거 양당으로 수렴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양당은 지금 다 위성정당 만들어서 반칙을 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세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선명하고 분명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한 견제의 의지가 담겨야 전 이 표심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비례가 예. 반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례가 46석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보수진보가 반반씩 가져간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23석이에요. 23석을 지금 조국신당도 일부 가져가고 대다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져가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21대 총선을 보면 더불어시민당이 17번까지 됐어요. 그러면 그 정도를 상정해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건가? 그때는 우리가 성적이 굉장히 좋았을 때인데. 그래서 불과 이제 23석, 많게는 뭐 25석 이 정도 가지고 내부에서 이게 나눠지는 거죠. 조국신당 뭐 이렇게. 새로운 미래는 아마 한 석 건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투표를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온갖 방법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또 뭐 자꾸 엉뚱한 곳으로 관심을 갖게 만들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깨어있고 반드시 이번에 잘못하면 정말 그 후에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힘을 합쳐야 합니다.